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새로운 중단원이에요. 새로운 중단원 원소들의 주기성 단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원자의 구조, 그래서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원자 모형들을 여러 가지 배워보았고, 그 중에서 현대 원자 모형, 그래서 오비탈 개념까지 배워보았죠.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에 맞춰서 전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중단원에서는 원소들이 주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배워볼 건데,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성을 배워볼 거예요. 주기성,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주기율표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띈다라고만 배웠는데, 그 비슷한 화학적 성질, 그 주기적인 성질들이 뭔지 더 자세하게 배워보는 단원입니다. 그럼 그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기율표가 뭔지 우리가 더 다시 알아야겠죠. 근데 이번 단원 주기율표란 무엇일까? 이번 단원에서는 사실 새로운 개념은 없고 화학과학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 새로 배우는 내용은 없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복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볼게. 학습 목표 읽어보면은 현대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주기율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기율표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만의 창의적인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만의 창의적인 주기율표는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기율표의 특성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럼 주기율표를 배울 건데 주기율표에서 주기율이 뭐냐라고 보면은 지금 여기 학습지 빈칸 채워보면서 살펴볼게. 일단 주기율,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을 보고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주기율, 이 화학 원소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알기 쉽게 나타낸 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기율표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율표, 모든 원소의 주기율을 쉽게 보기 위해 정리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주기율표가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과학 이론이겠어? 아니죠. 지금 과학자들이 점차 제시를 하고 이게 발전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주기율표가 변천되는 과정에 기여한 과학자들은 되게 많고,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제시했는지 하나하나 보면 되게 복잡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인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랑 모질리의 주기율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볼 건데, 멘델레예프가 가장 최초로 주기율표의 개념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 만들 때 오늘 주기율표 만들어야겠다, 오늘 할 일 주기율표 만들기 해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그냥 멘델레예프가 머릿속에서 뚝 만들어낸 개념일까? 네, 아니죠. 지금 멘델레예프도 맨 처음에 주기율표를 제시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다가 뭐야, 지금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띠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이렇게 비슷한 화학적인 성질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알아냈을지 살펴볼게. 일단 멘델레예프는 지금 주기율표를 언제 만들었냐면 1869년에 만들었대요. 이때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가 있었는데, 이 63종의 원소를 어떻게 나열했어? 우리 원자량 개념 알죠?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해봤대. 그냥 다양한 원소들이 있으니까 그 원소들의 각각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해봤더니 주기적으로 비슷한 성질들이 있네 라고 해서 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멘델레예프인 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해서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최초로 발견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지금 멘델레예프가 1869년에 지금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때 63종의 원소로 만들었다고 했지. 근데 지금 보면은 63종은 되게 원소가
띄엄띄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100몇 개 있는데, 그쵸? 그래서 원소들을 가지고 막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그렇게 표를 만들다가 중간중간 빈칸이 있으면 그냥 빈칸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당시 발견된 원소 채우지 못하는 곳은 빈칸으로 남겨두고 이 빈칸에 들어야 할 원소의 여러 성질들을 예측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해놨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고 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원소의 발견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멘델레이프는 63종의 원소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근데 지금 주기율표 보면은 100몇 개 있지? 중간에 빵꾸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그 빵꾸를 그냥 빵꾸인 채로 냅두고 거기에 새로운 원소가 나중에 발견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예측을 했고 이 친구는 어떤 화학적 성질을 띠겠다 했는데 진짜로 발견한 거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되게 그러면 혁신적인 거잖아. 지금 그 당시에는 원소가 뭔지 이렇게 막 체계화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을 텐데 지금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해봤더니 이렇게 비슷한 화학적 성질들이 띄고 이렇게 주기율표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 빈칸을 냅둬놨던 게 나중에 진짜로 발견이 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죠. 그런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바로 아르곤인데 아르곤이 딱 발견이 됐어. 근데 아르곤의 원자량은 칼륨보다 크다는 거야. 지금 아르곤은 18번이고 칼륨은 19번인데 원자량 순서대로 보면은 아르곤이 칼륨보다 원자량이 더 크대. 그래서 그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주기율표의 성질이 깨지는 거지. 그 주기적인 특징이 깨지는 거예요. 그 예외가 나타났다는 거지.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멘델레이프는 이에 대한 원인을 몰랐어. 그래서 그냥 예외적 상황이야 라고 간주를 하고 그냥 원자량 순서가 다르게 원소 순서를 다르게 해서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 주기율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르곤이 칼륨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원자량 순서대로 보면은 칼륨이 더 앞에 있다는 소리니까 그냥 여기서는 예외야 해놓고 아르곤을 뒤에 놓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주기율표를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과학자가 이런 식으로 이건 예외임 이렇게 과학 이론을 발표했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쵸? 주변에 다른 과학자들이 많이 비꼬고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새롭게 주기율표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모즐리입니다. 모즐리는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지금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양성자수를 순서대로 원자들을 배열을 했대요. 지금 우리 현대 현대 주기율표에서도 양성자수를 순서대로 지금 원소들을 배열하고 있죠. 양성자수랑 같은 말이 원자 번호잖아요. 그래서 양성자수에 따라서 원소들을 배열하고 이때 그 양성자 숫자를 원자 번호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주기율표를 제시를 한 거야. 근데 이랬더니 멘델레이프가 만든 주기율표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르곤은 칼륨보다 원자량은 크지만 아르곤이 양성자수는 더 작잖아. 그럼 양성자수대로 이 원소들을 나열했더니 지금 딱 맞는 주기율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지금 이렇게 모즐리가 제시한 주기율표 체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의 체계도 모즐리의 주기율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주기율표의 변천 과정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를 볼게. 지금 밑에 주기율표 그림 이렇게 갖다 놔봤는데 이 주기율표 예전에 그 주기율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오비탈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리 살펴봤었죠. 그럼 이 주기율표 좀만 더 살펴보면은 원소들이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이렇게 주기율표를 만들었대요. 일단 주기는 주기율표의 무슨 줄? 가로줄이고요.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이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족, 가로줄을 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 주기면은 같은 값이 뭘까? 같은 전자 껍질 수죠. 같은 주기다 그러면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같은 줄기다, 같은 전자 껍질 수다라는 게 같은 주양자 수를 의미하죠. 근데 같은 족이다, 같은 세로줄이다, 이거는 같은 원자과 전자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족 같은 경우에는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성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 알아봤고 뒤에 조금 더 보면은 이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한 가지가 있죠. 금속이냐 금속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금속 원소냐 비금속 원소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기율표 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막 반을 갈라가지고 왼쪽 아래 이 부분은 금속, 오른쪽 위 이 부분은 비금속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이 그림 보면은 여기 반반, 이 반반 스킨도 아니고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애들은 뭐야? 이런 애들을 보고 준금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준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반반 정도 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금속 원소나 비금속 원소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금속 원소는 열 전도성이 높고 전기 전도성도 커요. 그리고 또 뭐 연성과 전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망치로 두드렸을 때 퍼지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고, 금속을 양쪽 끝으로 쫙 잡아당기면 금속이 뽑혀 나오는 그런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뽑힘성과 퍼짐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일단 금속 원소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근데 18쪽은 제외에, 그리고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금속과 반대되는 성질이죠. 네,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는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이렇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 배치, 우리가 화학원 올라와서 전자 배치를 새로 배웠는데 전자 배치랑 주기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를 볼 건데, 우선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잖아.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였어?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잖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전자 배치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지금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원자과 전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리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가 같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과학 돋보기 보면은 지금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족이면 봐봐요. 지금 전자 배치가 비슷하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를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은 1족은 S에 1개, 2족은 S에 2개, 13족은 S에 2개, P에 1개, 이런 식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원자과 전수 같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도 같아서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읽어보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기출문제 적용하기 하나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니까 우리 지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력 순서대로 배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맞죠?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죠. 맞죠? 지금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세로줄을 족, 가로줄을 주기라고 해. 맞죠? 그래서 답은 A, B, C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우리 이 부분들은 통합과학 시간에 다 배웠던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간단하게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